네, 쇼미더머니 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노란 톡방 뒤로 오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미른님의 사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31,000원에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워낙 또 유커들의 귀환으로 화장품 쪽은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을 보내시고 매수가랑 그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미 웃으면서 좀 상담을 좀 보내셨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린다면 이런 것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간에서도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화장품 종목들이 이 모멘텀이 얼마나 세게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받기도 했다가 초전도체가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빠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막 주고받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 티키타카가 좀 시장에서는 좀 깨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희소식인데 약간 중국 소비주들한테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담감이라던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좀 밀리면서 부담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단은 갭상승이 잘 나오고 변동성이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면서 좀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나왔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긴 하지만 테마가 이미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봤었을 때 이게 펀더멘털로 다시 전환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익의 기회가 왔을 때는 좀 확실하게 좀 챙기는 그런 좀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욕심을 더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37,500원의 이제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관점에서는 내일 아침에 시세 나올 때 분할 매도를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는 좀 챙기면서 가는 게 화장품 쪽 종목들한테는 좀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줄 때 좀 챙기자. 내일 또 시초가 때 이익 실현하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37,500원까지 좀 돌파하는지 더 장기로 끌고 가신다면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기업기흥님의 네오 이뮨텍 보겠습니다. 2,980원에 30% 비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쿵 지금 손실폭이 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좀 본전까지는 좀 끌고 가 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좀 바닥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이제 새로운 개발 연구라던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내용들도 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특례 상장의 문턱을 좀 낮췄더니 이제 이런 그 특례 기업들이 자금난에 또 오히려 더 허덕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뭔가 부각이 될 만한 이슈들이 없으면은 소외가 계속되는 이런 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오 이뮨텍도 지금 당장 부각이 될 만한 뉴스가 저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치주 실적주로 가져가기도 좀 어려운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기회가 되면은 좀 비중을 계속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많이 빠지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확실히 추세가 있는 종목
종목들은 더 이제 불을 좀 태우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제 의견으로는 이제 뭐 시간을 계속해서 좀 잡아먹을 것 같고 큰 특징 없이 소외되어 있는 시기들이 계속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뭐 박스를 계속해서 좀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면은 뭐 과거처럼 다시 한번 또 눌리고 시간 보내고 이런 시기들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대략 한 1,800원 정도가 되니까 그 기준선도 한번 이제 선을 그어 보시고 단기간 내에 또 2,500원을 상단 도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향을 저는 좀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돌파가 좀 안 되면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청자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로 음악조화님의 네페스다크입니다. 28,000원의 비중 한 50%. 본전은 올까요? 절망적인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바닥은 지났다라는 게 증권사의 평이기는 한데 본전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네요. 네, 뭐 바로 화면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IT, 뭐 반도체 계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테마성 흐름들보다는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잘 나갔던 그런 이제 뭐 수급 개선들이 이제 2023년도 상반기 1분기 실적에서는 좀 아쉬운 그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평가로서는 이제 뭐 바닥을 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주가의 퍼포먼스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확실히 개선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나 하고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했었던 위치가 그러니까 좀 비중을 크게 너무 과열이 되고 있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급하게 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정들이 좀 깊게 나오곤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다른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 의견으로는 이런 기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들은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도를 끊기에도 부담스러운 위치이고 부담스러운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주봉이라던가 얼봉 차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지는 그림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개선이라던가 뭐 기술주들의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실적 개선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빠질 위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뭐 2만 원까지 못 버티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재차 상담을 받아보시되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난번 전고점 부근인 뭐 대략 매수하셨던 뭐 28,000원 여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2만 원 못 버티고 좀 빠지는지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 더 뭐 빠질 위치는 없다라고는 해주시니까요. 한번 좀 홀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또 전략 잡아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실시간 또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의 종목 흐름들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의 히든 공략주 탑5 고려제강 8월 2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가장 따끈한 종목 될 텐데요. 최고가 대비로 35.16%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웨이버스는 7월 18일 종목입니다. 지금 거의 뭐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과연 얼마나 더 홀딩하고 가져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시죠. 7월 4일에는 신스틸, 그리고 케이프는 7월 11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각각 20%, 7%, 그리고 마지막 웹코드 할텍 역시도 1%에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히든 공략주에 대한 리뷰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8월 2일에 또 고려제강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 전에 오브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될 거고요. 고가 대비로는 소폭의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오브젠을 가장 먼저 리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저는 네. 잘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 그쵸.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휘청거렸던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소개를 하면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이제 뭐 2차 매수를 준비를 하고 뭐 좀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런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었던 이런 양봉과 오늘 뭐 추가적으로 보였던 상승 안에서 뭐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의 구간대까지는 뭐 좀 나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네이버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번 주에는 좀 반응이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다시 대빌리기도 했지만 같이 그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유비온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15%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들은 계속해서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2023년도 하반기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오브젠은 잘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52,500원 정고점 부근이 돌파가 되는 위치에서는 과거에 이제 뭐 하루만 해도 29%, 하루 만에 뭐 10% 이상의 양봉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그림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붙었었을 때의 상방 흐름들, 거래량이 이제 나왔었던 시기들, 이때 이제 상방에 대한 돌파 액션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오는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추세를 계속해서 위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되겠죠.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위쪽을 두드리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반응을 한번 보여주고 거래량을 터트려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강렬하게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AS를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좀 당당하게 또 높은 수익률로 나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해 볼게요. 오브젠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로보스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달 한 중순쯤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가느냐 마느냐 지금 뭐 0.00이니까 좀 궁금한 게 스맥이랑 같이 차트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아쉽지만 로보스타는 좀 밀렸습니다. 뭐 여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0이라고 나왔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조정과 요 정도 하락세는 충분히 뭐 감안을 하시고 인정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때는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위치에서 이제 한번 관심이 좀 들어오면은 이 종목으로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전도체에서 빠졌던 수급들이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홀딱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는 올 하반기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뭐 제2의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뭐 미래 사업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동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시 잡혀가고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 다른 종목들보다는 반등률은 확실히 더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방향이 위쪽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2차 매수를 분할 매수를 고려를 하시되 타이밍은 조금 더 좀 재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노란톡에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했지만 과거에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뭐 분위기를 타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 흥행하면서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이제 스타가 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윗공간을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제가 기대했었던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그림을 한번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테마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가 살짝은 소외되는 거다.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다. 업황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삼성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 섹터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 1%대 약세입니다. 근데 STX 중공업이랑 또 156억 원 규모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거면은 사실 앞으로 실적도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STX한테는 오늘 호재가 잘 되긴 했는데 이게 좀 더 품는, 그러니까 좀 더 큰 사이즈가 큰 삼성중공업한테는 뭐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조선주 쪽에서의 사이클들은 뭐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뭐 5월 달에도 잘 나갔고 6월 달에도 잘 올라갔고 7월 달에도 잘 올라갔고 뭐 40~50%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조정 구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쏠리거나 뭐 악재가 나왔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봉상에서도 뭐 부담이 없죠. 월봉상 차트에서는 딱 되게 정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 나오고 그 위쪽에 저항선까지 쭉 갔다가 저항선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조정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음봉의 길이가 뭐 이렇게 그 돌파봉처럼 길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단순한 기술적인 조정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뭐 조선주들은 일단은 최근에 실적주로서 부각이 됐었던 것들은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분기라던가 그 다음 실적주 아니면 시장에서는 지금 테마주들의 순환매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이런 가치주들의 평가들이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와 사이클들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삼성중공업을 제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제시를 드렸었을 때 바닥에서 담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셨던 분들은 이런 조정을 나의 매수 기회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한번 기회를 좀 엿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뭐 9월 달에도 뭐 10월 달에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좀 AS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측면이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중공업 피드백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죠? 또 그 두산 관련해 또 광고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힌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니까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이 노란톡에다 벌써 있죠. 정답을 좀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좀 괜찮게 번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센 테마를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장이 주도 업종이 없고,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부진할 때는 테마주들의 순환매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 뭐 두산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차기 뭐 대권 후보 관련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인맥주적인 성격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막 부실한 기업들인데 뭐 아니면 동전주인데 아니면은 뭐 연속 적자 종목인데 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모험이 되기도 하지만 뭐 충분히 뭐 바닥 구간에서 기업 내용도 좋고 성장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좀 정치 테마적인 성격들이 붙여지는 뭐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안정적이지만 한 번에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센 변동성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관련 정치 테마를 포함하고 있고 세 글자 종목이다.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답을 아신다 하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본격적으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